라이트닝 토크 할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정글 7기를 수료했고요. 네, 이제 라이트닝 토크 네, 이걸로 바꿀게요. 네, 앉아 있다가 원래 발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뭔가 대단한 인사이트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제가 던져보려고 해요. 네, 두 가지 경험인데 첫 번째가 제가 지금 아까 현우님이 딥캐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증강 코딩을 열심히 말해주셨어요. 근데 저거에 대한 배포 작업을 제가 살짝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페스트를 제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걸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일까요? 아니면은 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 아직 현님하고 상의를 하기 전인데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단 저 딥캐스트라는 서비스가 올라갈 리소스는 충분합니다. 서버가 최소한 몇만 트래픽이 들어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가용 리소스를 보장할 수 있고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이 제가 이제 베어메탈에서 굴리고 있는 서비스 서버가 이제 로컬에서는 2.5G의 대역폭을 제공을 하지만 외부 망으로 넘어가면 1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제 딥캐스트라는 서비스 자체는 AI와 굉장히 많은 요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한 번의 요청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의 리퀘스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요청을 보내도 그게 여러 번 외부의 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트래픽을 한 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이 뻥튀기가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시스템이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로 가면 되지 않냐? 아니면 AI 서비스만 별도로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얘네들이랑 같이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냐? 또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엔드포인트를 하나 두는 거예요. 클라우드에다가 엔드포인트를 하나 둬서 거기다 로드 밸런서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정 트래픽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웬만한 트래픽은 다 제 서버에서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일정 이상을 넘을 것 같아.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 하나 둬서 현우님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로 돌리는 거죠. 이런 방식을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저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뭐가 정답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나는 아직 취준생이고 그냥 내가 혼자 인프라를 만들어 본 거고 이거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뭐가 정답일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변의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봤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물론 사실 이제 서버의 상태라든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의 한계에 의해서 답이 정해질 수는 있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냥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해야 돼 라는 걸 따라간다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알고 싶었어요. 단순히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올려서 서로 나눠서 트래픽이 더 몰리는 좀 클라우드로 돌려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가. 하이브리드로 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엔드포인트로 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럼 무조건 엔드포인트로만 가야 되고 아니면 무조건 하이브리드로만 가야 되냐? 그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되게 느낀 게 약간 저변이 넓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뭔가 정답을 쫓아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료되다 보면은 자꾸 더 좁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조금 느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스템 설계 면접 완벽 가이드라고 하는 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우리가 검색어 자동 완성 있죠. 그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검색어 자동 완성을 띄워주는데 되게 많은 변수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최근에 검색한 거를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바로 어제까지의 트렌드를 적용을 해서 띄워줄 건지, 일주일 전까지를 적용해서 띄워줄 건지, 또는 사용자가 오타를 입력했을 때 그 오타를 보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그 한 번 업데이트 될 때 트라이에 1만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만 개 이상의 단어 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그 트라이의 자료 구조의 크기만 7.5기가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서버 사이드예요. 서버 사이드에 메모리가 한 30기가 넘는 64기가 되는, 실제에서는 이 정도를 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하고 메모리가 64기가 정도가 되는 노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주고 걔네들에게 레디스로 다 인메모리로 올려요. 그리고 바로바로 반환하게 해줘요. 이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방법인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그 7.5기가를 다 박아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제외한 게 샤딩을 제외하긴 했지만은 그냥 큰 범주 안에서 보자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총 그때 6명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냈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주는 게 맞느냐, 서버 사이드로 주는 게 맞느냐. 사실 실무에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가용 리소스를 생각해 볼 때 메모리가 30기가 이상을 넘어간다? 불가능하죠. 이렇게 주는 데 잘 없죠. 정말 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 사실상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과연 얘는 정답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아닌 거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그렇게 큰 사이즈의 트라이를 주는 게 맞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거 좀 그런데 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답을 못 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마 저희 스터디에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직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개발자로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정답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뭘 트레이드 오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은 실무 경험도 없고 취준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걸 느낄 때마다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